볼게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보니까 이제 지상권 나와 있고요. 자, 지상권에서 판례 1번 존속기간 문제가 나와 있죠. 존속기간 문제가 나오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 제한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최단기 제한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키워드가 뭔데요? 영구 약정하는 거 허용된다. 그러니까 영구다 그 말은 기한 없이 정한다 그 말이에요. 영구무한이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판례 2번 있죠. 판례 2번 같은 경우는 3번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2번 옆에 3번과 함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치료를 연체했을 때 문제가 되네요. 치료를 연체했을 때. 그럼 여러분 우리 지상권에서 둘 사이에 치료지급 합의가 있어요. 치료지급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상권자는 치료지급 의무가 있죠. 치료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2년간 치료를 연체했다. 2년 치료를 연체했어요. 2년간 치료를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지상권자 보호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지상권도 마찬가지, 다 지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치료를 체납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치료를 체납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2번 있죠? 판례 2번에서 아래쪽에 가로 1번 봐보세요. 밑줄 친 내용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기억합니다. 준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준용할 필요가 없다. 준용하지 않는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년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3번이에요. 판례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가로 1번 판결 요지는 볼 필요 없고요. 판례 3번 바로 아래쪽에 가로 1번 봐보세요. 진한색.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치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키워드가 뭘까요? 거기서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치료가 결정이 돼야지만이 치료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치료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치료 연체가 아니에요. 치료 연체가 아닌 거죠. 따라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2번이죠. 2번 앞에 정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편집할 때 좀 잘못됐네요. 앞에 법을 쓰세요. 법정지상권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봐보세요.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겠죠. 키워드가 뭔데요?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치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지급하지 못한 게 2년 이상 되었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치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것은 치료 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니까 가로 2번.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치료 연체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일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합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합의 2년분이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OX, X가 되겠죠. 합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 4번 보겠습니다. 판례 4번. 판례 4번부터 이제 관습법상의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공부했습니다. 법정지상권 공부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일정한 사유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관습법상의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처분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에서 저당권이 나오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문에서 나, 대, 지 나오면 성립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 4번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아래쪽에 나, 대, 지. 그리고 그 아래 밑줄 친 내용이에요. 밑줄 친 내용 키워드가 뭘까요? 건물 없는 토지. 나, 대, 지하고 건물 없는 토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키워드가 뭔데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인정되지 않는다. OX, O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판례 5번이네요. 자, 판례 5번에서 밑줄 친 내용 봐보세요. 원래 동일인의 소유권 기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이게 출발점입니다. 근데 키워드가 뭘까요? 거기서 원인무효. 무효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무효란 말이 딱 뜨는 순간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 키워드가 뭐라고요? 원인무효. 자, 성립한다. OX,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 6번이네요. 자,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습니다. 처분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등기 무허 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의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판례 7번 있잖아요. 판례 7번 같은 경우는 사례라고 쓰세요. 충분히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했네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 그런데 이 갑이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한꺼번에 일괄해서 의뢰에게 처분했습니다. 을 매매대금 다 완납을 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지금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등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매매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사유, 이외사유니까 뭘 따지는 건데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었죠? 법정사유일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었고요. 법정사유 총 몇 가지? 네 가지. 암기 한번 해보세요. 전, 저, 가, 입. 보통 시험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매매 나오면 이거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인데요. 요건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요건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분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죠? 존재했네요. 처분할 당시 토지 누가 소유자? 건물 누가 소유자? 갑입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거든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를 통해서 토지 누가 소유자?
우리 소유자. 건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등기 아직 안 했으니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요건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성립 안 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요. 성립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올 때 등장합니다. 반대서 가게 되면 건물 철거 문제가 안 나오면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에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죠. 이 그림의 키워드가 뭐라 했어요? 건물. 건물까지도 우리 뭐 했다는 거예요? 매수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을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 안 했으니까 여전히 갑이 법률상의 소유자예요. 을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뭐 했으니까? 매수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뭐가 되는 건데요? 실제 소유자.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에게 뭐가 있다는 건데요? 처분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땅이고요. 이 건물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굳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대지 있죠? 대지에 대해서만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대지를 정의 경락을 받았네요. 그러면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제 뭘 검토하는 건데요? 남의 땅 위에 건물 있고 저당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따져봐야 되겠죠? 법정지상권 요건 한번 따져보세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전제했네요. 통과했네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누가 소유자? 우리 소유자. 건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동일 소유냐 동일 소유가 아니냐 이거는 법률상의 소유가 따지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가 아니었으니까 성립 안 한다. 이게 판례라고요. 시험에 여기도 잘 나오고 여기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5의 x예요) 5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안을 그대로 지금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0번이에요. 10번.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대지 건물 한꺼번에 다 팔았는데 토지만 을에게 넘어갔고요. 건물 소유 명의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자,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판례 8번 있잖아요. 이건 안개할사항입니다. 안개할사항. 환지처분 가로치세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 이때는 관습상의 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환지처분이라고요. 성립한다. OX, X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판례 10번 보겠습니다. 판례 10번은요, 11번하고 함께 봐야 됩니다. 판례 10번은 11번하고 함께 보는데요.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사례 문제라고 쓰세요. 사례 문제로 충분히 응용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앞에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복잡해요, 이거.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고요. 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네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 있죠? 건물만 병에게 팔았어요. 건물만 병에게 팔았다고요. 그럼 처음에는 전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건물만 팔았으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좀 달라진 거죠? 토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건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잖아요.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겠죠?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문제? 매매니까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겠죠? 요건 따져보세요. 처분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존재했죠? 처분할 당시 토지값 소유, 건물값 소유, 동일 소유였다가 달라졌으니까 요건이 다 충족됐으니까 성립하겠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병이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하는 거죠. 그 이유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걸 또 살짝 바꿔버립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제3자로 바뀌었어요. 이때 이 병이 관습법상의 지상권 가지고 A에게 과연 대항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현재 지금 이 병이 등기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등기 없이 뭘 취득했어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에요. 이건 물권의 채권이에요. 물권이잖아요. 물권. 물권의 특징이 뭐라고요? 대항력이라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례 있잖아요. 이 사례를 가지고 뭘 내는 거냐면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토지 소유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이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건물 소유자가 바뀔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경매. 지금 일단 이 병은 좀 전에 정리했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뭘 취득했냐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그리고 뭘 취득한 거냐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정이 토지를 경락을 받았고요. 자, 여기에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병이 경락인 정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항할 수가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을까요? 예? 여기서 이 병 있잖아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이 정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권리가 현재 뭐냐면 맨 처음에는 여기 관습법상의 지상권이었어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었는데 경매가 들어왔잖아요.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소멸되고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저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병이 뭘 갖고 있어요? 병이 뭘 가지고 있어요? 관습법상의 지상권 가지고 있잖아요. 관습법상의 지상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정의 경락을 받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 이 병이 가지고 있던 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존재합니까? 소멸됩니까? 예? 이건 소멸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물권이고요. 이것도 물권이니까 뭘 따지는 건데요? 성립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병이 가지고 있던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이 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판례는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그 판례 11번 설명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판례 11번하고 지금 같이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걸 설명해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 11번 설명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이걸 좀 기억해두세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또 사례 문제 잘 나오니까 비교해서 좀 기억하시라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병은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이 병이 정액에 대항할 수가 있느냐? 대항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병은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소멸되고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뭐가 있으니까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는데요? 법정 지상권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은 정액에 대항할 수가 있는데 대항하는 근거가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다라는 것.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네. 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토지가 있고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시험에 나올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을이 경락받았다. 그러면 매매일 때하고 저당권일 때하고는요. 매매일 때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일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인데 이후에 전개되는 법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이 건물을 매도했다.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경매 들어와서 경락받았다. 어차피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매매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그럼 이 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니까 이 을은 뭘 취득했어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논리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전에 봤던 그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 을이 건물을 제3자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건물을 양도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독려했어요. 그런데 여기 관습법상의 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을이 건물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양도 합의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된 거냐면 관습법상의 지상권도 함께 병에게 양도하겠다라는 의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을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건물 소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병도 마찬가지죠. 이 병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게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양도 합의 속에는 을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해 주겠다라는 의사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병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지만 아직 관습법상의 지상권에서는 등기를 안 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병 있죠? 관습법상의 지상권 취득했을까요? 취득 못했을까요? 취득 못했습니다. 취득 못했어요. 여기서 이 병 있죠? 여기 을 있죠? 이 을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필요 없습니까? 등기 필요 없이도 취득했어요. 하지만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 못한 거고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관습법상의 지상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시험 지문에 직접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OX, X가 되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리 갑을 상대로 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리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병이 뭐 할 수가 있다? 대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병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야, 그 건물 철거하라. 그리고 토지 내 거니까 나에게 토지를 돌려달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병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까? 취득 못했습니까? 취득 못했잖아요. 등기 전까지는 취득 못한 거예요. 취득 못했어요. 따라서 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이거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해요. 법원에서 꼭 할 말 없을 때 신의 측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네. 원래 지금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없으니까 무단점유고 건물 철거 문제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법원에서.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현재 이 사람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 앞으로 장차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갑은 관습법상의 지상권 설정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하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기억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토지 사용료만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 병이 남의 땅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갑이 병 상대로 해서 치료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 판례를 좀 전에 이쪽 설명했잖아. 이 판례를 많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상당히 이거 좀 복잡합니다. 어딜 보시냐면 1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5의 x예요. 13번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을이 먼저 이걸 취득했고 건물을 양도했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이 양수받은 사람 관습법상의 지상권 취득해서 취득 못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지문의 키워드가 뭔데요?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그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를 가지고 살짝 이제 낱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A, 값 이런 걸 바꿔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을이 건물을 양도했어요. 근데 병 앞으로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권이라고 했죠. 지상권에 대해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라고 했죠. 그럼 등기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병은 지상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취득 못한 겁니다. 취득은 못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이 병 상대로 해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
대진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면 엄청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살짝만 변형시킨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판례 11번이에요. 자, 판례 11번에서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 여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할 때 관습법상의 지상권 설명했는데 만약 이런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권 경매를 통해서 을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이때 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한 건데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겁니다. 저당권이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붙어있는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럼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등기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설정해줘야 할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이 갑이 병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땅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판례 12번이네요. 판례 12번. 판례 12번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요.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고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만약 건물만 을에게 처분합니다. 그럼 이 을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 취득합니까? 취득 못합니까? 취득하겠죠. 처분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존재했고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를 통해서 토지 갑 소유, 건물 을 소유, 관습상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만약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건물 소유자 을이에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을이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 있는 거거든요. 임차권. 그러면 건물 철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토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건물 철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습상 지상권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관습상의 지상권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매매 기타 원인이니까 관습법상의 지상권 문제네요. 그 다음 키워드가 뭔데요?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 토지 사용 계약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건물 철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판례 13번이에요. 판례 1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에서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건축했다. 키워드가 뭔데요? 그렇죠. 철거될 걸 예상하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관습상의 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키워드가 뭐라고요?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 사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생기지 않는다. OX,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14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봤던 내용들 중에서 쉬운 내용들이니까 곧바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평온 공연이 점유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을 경우에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 15번 곧바로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평소에 많이 봤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암장이나 평장. 그 말은 봉분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신이 없다. 이걸 뭐라 하죠? 가묘.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분묘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봉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시효 취득할 수 없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전세권 나와 있네요. 전세권. 자, 전세권에서요. 먼저 그 아래쪽에 가로 1번 봐보세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전세권은 성질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성질. 전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렇죠.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성질. 그래서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는 성료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점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 거기 가로칩니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시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까지 가로.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담보 목적이었지만요. 사용식도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세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전에 그 판례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시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 곧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키워드가 뭔데요? 기존 채권으로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맞죠?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 없고 만약 기존에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판례 2번 있죠? 법정갱신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이 갱신 효과가 발생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뭔데요? 법정갱신. 두 번째 키워드는 등기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못한다. OX, X가 되겠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판례 3번입니다. 자, 판례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혹시 이거 조금 울립니까? 목소리가? 괜찮아요? 자, 둘이 만나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전세금 지급돼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 을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이제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속기간이 끝났어요. 전속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전세권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건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을도 의무가 있고 갑도 의무가 있는데 갑은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을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물 반환 의무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는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겠죠. 말소하려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교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의무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같이 서로 동생관계에 있다라는 것, 이걸 좀 기억합니다. 동생관계에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했어요. 근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행지체입니까? 이행지체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은 이 건물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한 겁니다. 왜 정당한데요? 동시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반환 안 하는 거니까 정당한 거죠. 따라서 이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 부분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 안 해주고 있다 이 자체가 정당한 거니까 부당한 게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풀어보세요. 자, 5번 문제 키워드가 뭘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이행 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여기입니다. 목적물은 인도받았지만은 이걸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전세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고 할 수가 없다. OX, 그렇죠. O가 되겠네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동생의 항변권에 의해서 거절하는 거니까 정당한 거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판례 4번 보고 시도록 할게요. 판례 4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례 문제라고 쓰세요. 사례 문제. 예전에 이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충분히 또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건물이 있고요. 아파트.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가 설정이 됐냐면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겠네요. 저당권자.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돈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매 절차는 부동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대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사라졌잖아요. 따라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당연히 소멸된다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되고 없으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거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이 병은 갑에게 저당권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지금 소멸되고 없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조정할 수 없다 이거 하나. 총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 있잖아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허. 이미 소멸되고 없다며요. 예? 이해 안 되세요? 이미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인데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이 끝났다며요.
조속기간 끝나면 전세권 사라지고 없잖아요. 없는 거 어떻게 경매를 넣냐고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험에 나올 질문 4개 봤어요, 4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속기간이 끝났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나올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병이 이것을 압류를 받은 다음에 추심명령 받으면 되는 거죠. 추심, 제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채권 추심하는 거. 운전하다 보면은 그 다리 밑에 많이 붙어 있다니까요.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아들이면 내가 채권 추심해가지고 허가 없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을이에요, 병이에요? 다시, 전세금 반환 청구권 가진 사람이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고 단지 병은 뭐만 하는 거예요? 추심만 하는 겁니다. 대신 가서 받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요, 또는 전부 명령 받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전부 명령 받게 되면 전부 넘어가는 겁니다. 을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가 전부 병에게 넘어간다. 이걸 그래서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자가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입니다. 이때는 이거하고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건 단지 을의 걸 병이 대신 들어가는 거지만 전부 명령 받아버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권리 자체가 병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양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내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병이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갑 있죠. 이 갑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반환해야 될지 이게 문제예요. 을에게, 병에게. 을에게, 병에게. 누구? 병에게. 병이 지금 뭐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갑 을에게 주면 안 돼요. 을에게 줬다가 또 병에게 또 주는, 이중으로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병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다고요. 이때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가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에요. 갑의 입장. 갑의 입장인데 이게 지금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전세금 달라 해서 줘버린 거 뭣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또 이 사람한테 또 전세금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6번 보시면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저당권 당연 소멸되는 겁니까?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사라졌으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멸되고 없으니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